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가 정동영 원내대표, 성대철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표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5당 원내대표 합의문 1항은 도입이 원칙이라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전히 거대 양당이 부정적 인식을 합의문 제1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초등학생이 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지요. 그런데 양당은 검토한다고 그랬지 누가 도입한다 그랬냐라고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하기 힘든 요즘인데요. 취업 한파 속에서도 꿈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눈길을 끕니다. 자신의 삶을 어린 나이에 선택한 학생들, 고졸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울려 퍼집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듬직하고 프로 느낌이 물씬 듭니다. 2013년 말 창단한 서디고 야구부는 2014년 창단 첫 전국 무대에서 32강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훈련과 성과로 많은 학생들이 프로 선수로 지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디자인고등학교는 지금 추운 날씨에도 내년을 위해서 이제 2학년들, 1학년들이 이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이제 준비 운동 및 이제 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올해 했던 학년들보다 더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리고 단합된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타일 디자인과는 2018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 조리라이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관장상을 받았으며 디저트 전시 부문과 조리 전시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함으로써 학생 전원이 메달을 석권했습니다. 2016년에는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이 파리 소르본느 데필레라는 패션 경연대회에 참여를 요청받는 등 서디고 학생들의 패션 감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태리 로마엔조로시 예술고등학교 전시발표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국제교류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배울 수 있어서 꿈이 패션 디자이너인 저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 패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좀 다양한 활동 같은 걸 학교에서 추진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된 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 육성을 위해 스크린 골프를 도입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식당으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외부에서 스크린 골프 기계를 기부받아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만족도가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교원 평가 시에도 이 골프 수업을 배워서 좋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학교 폭력 및 흡연이나 음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하니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 스스로 좋아하는 장르의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 스스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는 7개의 학과를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와 학부들로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 장점입니다.
신현종 이사장은 학생들이 성적 순으로 학생을 차별화하는 요즘 현 시대의 교육 정책을 꼬집으며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도자로서 잘 알고 학생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함으로써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탈이 크게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학생들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스스로 하게끔. 그리고 선생님은 옆에서 관리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해봐라. 우리 패션쇼나 이런 뭐 만들 때도 너희들이 만들어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가라는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 감독은 해도 너희 스스로 기획을 짜서 관리도 해보고 진행도 시켜보고 결과를 가져서 너희 걸 만들어라는 게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학생의 열정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교는 이를 뒷받침한다. 취업과 자신의 꿈,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6회 한국식문화 세계화 대축제 결과 보고 및 한국식 문화 세계화 포럼 비전 세미나가 18일 이태원 크라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웅선 상임회장 및 박미영 이사장, 지방자치TV 이로문 사장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의 한식 명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이분들에게 좀 어떤 가치를 심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명장들의 프로필 촬영으로 시작해 공로에 대한 시상식, 또한 문웅선 상임회장과 박미영 이사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상 축하 기념사진까지 가졌습니다. 18일 박미영 이사장은 한식 명장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식인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실현시킬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한식이 더욱 위상이 높아져 세계인의 가슴에 우리 한식이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웅선 상임회장은 이번 포럼으로 세계의 한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함께 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볼거리와 놀거리는 좀 건너뛸 수도 있지만은 먹는 것은 안 먹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치는 음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광화문에서 6회째 한국식문화 대축제를 개최하면서 한식을 문화로, 경제로, 세계로 나아가도록 모든 한식군이 하나로 함께하는 한식 엑스포 수준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6회 한국식 문화 세계화 포럼은 한국의 한식을 알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자리로서 한식 문화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명장들의 인재 양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종로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전 역사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도전 역사 골든벨은 종로 혁신교육 사업인 365 종로 창의버스와 연계해 시작된 것으로 종로구 초등학생과 학부모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종로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퇴출에 기여한 모범구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강북구는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나 통학로에 밀집한 청소년 유해업소 180곳 가운데 150여 곳의 폐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 내 6개의 동유해업소 근절협의회 회원 18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범구민상을 받은 회원들은 학교와 주택가의 통학로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는 유흥주점식 퇴폐 찻집을 퇴출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들 회원들은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유해업소 근절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한 주민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퇴폐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나 통학로에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친 강북구는 삼양동과 번일동, 수유 3동 등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별 동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는 경찰서와 교육청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주 2회 심야 단속에 나서 지역 내 180개 업소 가운데 150여 곳이 폐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북구는 신규 업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동추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유해 환경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성동구는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횡단보도 밝히미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행당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와 성수역 하부에 집중 조명을 설치해 방범 및 사고 위험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초등학교가 근접해 있어 아이들을 비롯한 구민 안전이 우려됐는데요. 횡단보도 좌우 측면에 집중 조명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횡단보도가 생겨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인구가 너무 많아졌는데 조명까지 켜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수역 2, 3번 출구의 경우 지하철이 지상으로 운행되는 구간으로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쳐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며 신호등,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LED 발광형 표지판 공사도 시행 완료했습니다. 우리구는 교통사고 다발 지점 및 학교 주변 등의 횡단보도 집중 조명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치해 나갈 것이며 필요에 따라 LED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뺑소니,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이 담긴 대표곡인데요. 경기도립 국악단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담아 통일을 주제로 아리랑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성악가와 제1동포 예술가가 한데 모여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건너온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전월선이 직접 작사한 곡 해협의 아리랑입니다. 타향살이의 애환과 분단의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분단의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의 그런 기쁨과 희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무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중동포 예술인 강화, 최려령이 부르는 중국 아리랑에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겼습니다. 북한 음악인 광야의 질주는 빠른 템포의 양금 연주가 인상적입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경쾌한 발걸음이라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말을 타고서라도 이제 두 나라가 좀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 오페라 가수였던 성악가 김은의 노래와 도립국악단의 신나는 사물놀이까지 관객들은 하나가 돼 아리랑을 즐깁니다. 전 세계에 아리랑이 퍼져 있고 우리 민족들이 동질성을 느끼고 우리 민족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북한과 인접한 양조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반가운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와 스케이트 때문인데요. 1,000원의 이용료가 부담 없고 날씨가 추워도 야외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이 개장했습니다. 성남시청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스케이트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이 동시에 개장했습니다. 15일 개장식에서는 피겨스케이팅 댄싱과 쇼트트랙 시범 공연, 농악 길놀이와 난타 공연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 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 규모는 1,620제곱미터로
한 번에 3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회당 1시간씩 모두 7회 운영합니다. 링크 주변에는 북카페와 매점 등을 갖춰 편의성을 높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성남시청과 야탐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 설치된 눈썰매장은 성인용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 2개 코스를 조성해 평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회당 1시간 40분씩 하루에 4회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 1회 연장합니다. 두 곳의 이용료는 스케이트와 안전모, 눈썰매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성남시는 두 시설을 내년 2월 10일까지 58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죠. 오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 복지행정상 시상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산시 6개 동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해온 결과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8 복지행정상 시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오산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기관 표창과 함께 4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오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2016년 우수상, 2017년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안았는데요. 지난 10일 시상식에 참석한 곽상욱 시장과 복지 담당 공무원, 동협의체 위원들은 현장에서 감격의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2년 연속 복지 대상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대상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시민 여러분이 받은 상입니다. 따뜻한 오산을 만드는데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많은 분들이 복지를 챙기는 일을 나섰는데요. 복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늘 함께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드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오산시의 이번 성과는 맞춤형 복지팀을 6개 동으로 확대 신설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전담 공무원 외에도 방문 간호사, 직업 상담사 등 민간 전문가를 대거 배치하는 한편 팀당 2대 이상의 복지 전용 차량을 배정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이번 수상에 대해 이제 복지는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독거노인 안심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왕시가 다양한 고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왕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강소기업 19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약 6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박람회 결과 현장 면접에는 총 38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80명이 채용 예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2018년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1.2가 상승한 8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78개 부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와 방문조사를 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전화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던 방문조사에서 7.2점이 향상된 89.5점을 받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으며 추가 질문 여부 확인과 종료 인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첫인사와 종료 인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친절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동절기를 맞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급식도우미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급식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건강지킴이 요리사 양성교육도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인 12,300여 명.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75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 주변 청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자 횡성군은 경로당별 2명씩 급식도우미를 파견해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를 지원합니다. 급식도우미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급식소 청소 등 어르신들의 건강 개선과 식사 활동을 도와주며 하루 4시간 이내 활동으로 최저시급 기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도 동네 어른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겨울 이게 농한기잖아요. 농한기니까 이것저것 꼭 그게 나오는 게 그게 뿐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여럿이 손을 써서 만들어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와가지고 어른들 대접하고, 이게 겨울 농한기고 또 급식 도우미의 자세로도 바른 것 같아서, 우리는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고. 횡성군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식단 구성을 위해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건강지킴이 요리사 양성교육도 실시했는데요. 횡성군 보건소와 송호대학교 호텔조리학과가 연계 협력한 건강지킴이 요리사는 다양한 건강요리 실습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저염식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개선을 위한 식생활 지도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배운 거는 실습을 우리도 해봐야 되고, 또 난 나이 들었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이대로 좀 내가 배워서 집에서 그냥 끓이는 것보다 모든 양념 갖춰서 이렇게 해보면은 의미 있고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건강 요리사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횡성군이 심뇌혈관 질환이 너무 심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그 만성 질환에는 이게 특히나 소금 적게 들어가는 저염식 식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어른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받은 교육 그대로 한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우리 상대리 어른들이 전부 다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라고 만들어 보는 중이에요.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관내 186개 경로당 중 급식도우미를 신청한 17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을별 새마을부녀회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며 건강지킴이 요리사 실습을 통해 배운 조리법을 토대로 12월부터 동절기 3개월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한기를 이용한 일자리 제공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HSTV 김다은입니다. 평창올림픽 1주년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레거시를 이용한 사후 활용 해법이 갈수록 꼬이면서 갈등과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1일 평창군청에서 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평창군 이장협의회는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1주년 기념식 평창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이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와 관련해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평창군은 결의문을 통해 역대 올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가 상징이 되었다며 개최 도시는 올림픽 유산을 개최 도시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1주년 기념식이라는 역사적 행사를 개최 도시가 아닌 보조 경기가 열린 강릉에서 개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개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반기문 평화기념관 및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개최된 개관식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외교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및 주요 주한 대사들이 참석했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스 현 유엔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반기문 평화기념관은 음성군 원남면 행치길 15-5번지 1원에 부지 면적 7,803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857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국비 43억 원을 포함한 1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시설은 세계문화체험실, 원탁회의실, 유엔 사무총장 집무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전시실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기념품 128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보령시와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주관하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시민들의 더욱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특히 보령시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1% 나눔운동을 비롯해 각계각층에 온정의 손길을 전달하는 릴레이 성금 모금 행사도 가졌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보령시는 지난해와 같은 3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에 들어갔으며 지난 8일 기준 1억 9,989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희망나눔 2019 나눔 캠페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성금을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충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자발적인 기부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는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랑의 열매와 성금 전달, 이웃 돕기 성금 현장 접수, 기부 확인서 발급 등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곳에 다 온정의 손길이 미쳐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천안 시민이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13억 6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올해는 내년 1월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할 계획인데요. 모아진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천안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작은 실천과 나눔이 모이면은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복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천안시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유치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12월 14일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충남대병원에 국비와 시비 347억 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충남대병원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의료장비 선정과 구입, 건립 이후에는 시를 대신해 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전국 최초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시에 문을 열면 그동안 병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충남권 6천여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와 정규교육, 돌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전국 25개 사업 가운데 부산시가 주관한 3개 프로젝트가 1위, 2위, 4위를 차지해 상위권을 석권했습니다. 1년차 신입직원 광민환 씨. 기장군 장안읍 직장까지 청춘 드림카를 타고 출근합니다. 부산 청춘 드림카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강서 기장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기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민환 씨도 청춘 드림카를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하루 3시간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청춘 드림카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녹산 쪽으로 취업 시장이 많이 쏠려 있는데 만약 취업이 되더라도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청춘 드림카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13개월째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배지훈 씨. 부산시가 추진한 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자본금부터 메뉴 개발, 마케팅 교육, 판매 장소 제공까지 종합적인 지원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창업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배지훈 씨는 다가오는 새해 자신의 가게를 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일단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금전적인 부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금전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장소 제공 이런 것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처럼 부산시는 부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이른바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올 한해 1,961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일자리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부산을 행복한 일자리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 시설이 내년 1월 포항에 문을 엽니다. 남구 호동 매립장 입구에 조성 중인 생활 폐기물 에너지 시설인데요. 경제성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총 1,5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 SRF 시설이 지난 2009년 착공 이후 10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전량 매립에만 의존하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 만성적인 매립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태워 전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500톤에 달하는 생활 쓰레기를 연료화해 얻는 전력량은 12.1메가와트, 4천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쓰레기 소각장과 달리 쓰레기를 고형 연료로 가공한 후 완전 연소시키는 공법을 적용하고 가스와 분진 등의 유해 물질을 2단계로 걸러내는 친환경 설비까지 갖추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RF 시설의 본격 가동을 앞둔 포항시는 12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 배출 체계를 조정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의 매립용 마대에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 간부회의에서 경남형 스마트 산단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의 제조업 혁신 전략 수립,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연내에 마무리되면 그 다음으로 스마트 산업,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의 분야별,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 산단과 함께 경남이 기술 창업의 메카, 혁신 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 중심의 강점을 살려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 경남 KTX에 대해 서부 경남을 포함한 경남의 실질적인 발전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역세권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관광 힐링 등 연계 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관광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로 선정돼 2018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관광자원의 발굴과 홍보로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목표로 금오도 비렁길을 비롯한 365개의 보석 같은 섬과 여수 밤바다를 테마로 낭만 버스킹 등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로 젊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시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두고 군과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제는 폭행 시비 논란으로 번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완주군 1층 문화광장실에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위해 호소하던 지역 주민과 이를 제지하던 완주군 관계자들의 마찰로 지역 주민이 넘어지며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밀어요? 왜 폭행했어? 이날 몸싸움에 넘어져 피해를 입은 A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대책위원장을 5명, 6명이 에워싸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다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책위원장을 말리는 게 현 상황에서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책위원장을 말리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때 이제 문 쪽으로 다가가다가 누가 미는 듯한 느낌이 처음에 1차적으로 들었고 나중에 누가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내동댕이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떨어져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완주군 관계자 비모 씨는 자신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밀은 사실도 없고 폭행을 한 사실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폭행 시비가 불거지자 완주군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주군 지역 주민 디모 씨는 근본적으로 강압적인 제압 태도가 문제다라며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가해 인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안군은 18일 군청 강당에서 지역화폐 활용 방안에 대한 군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공인회 등 유관기관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군은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화폐 명칭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연 10억 원 규모로 5,000원권과 1만 원권 2종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군정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잼버리 붐조성과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잼버리 서포터즈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앞장서 14개 시군에서 초중고, 대학생, 교사, 농업인, 예술인, 전문가 등 38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포터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주로 SNS를 통해 잼버리 소식과 행사,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는 등 잼버리 성공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내 주요 행사, 축제 시 신선한 아이디어로 잼버리를 홍보하고 잼버리 영예 체험 활동도 발굴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우수 서포터즈 시상과 활동 성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잼버리 특별법이 통과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서포터즈 여러분이 잼버리 홍보대사이며 제1기 서포터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023년까지 적극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투수로 활약 중인 오승환 선수가 고향 정읍에서 팬사인회와 함께 재능기부 교실을 가졌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이날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신이 사인한 볼을 야구 꿈나무들에게 전달하고 투구 폼과 투구 그립법 등을 시도했습니다. 오 선수는 고향 정읍에 와서 야구 꿈나무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정읍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읍과 우리나라 야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또 세계적인 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고향 정읍과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고 특히 바쁜 시간에도 재능 기부와 사인회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4만 4온이라는 말은 다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로 인해 4만 3이라고 한다죠.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스크 착용,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